예, 이 전해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재임 당시 비서실장을 지낸 전모 씨가 숨진 채 발견이 되면서 이 대표 주변에서 사망한 인물이 5명으로 늘어났죠. 이 대표에게 미칠 파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정확한 사망 경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대표 주변의 사망자만 이제 벌써 5명째예요. 이 대표로서는 그래도 아무래도 좀 부담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국민들이 묻고 있는 거잖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는 거지? 좀 더 나아가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데 그럼 맞는 거야? 믿을 수 있는 거라는 말이 나오게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돌아가신 4분도 다 사인이 다시 소환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일부에서 주장해 왔던 대로 검찰이 강압 수사하고 가혹 수사를 해서 그 못 이겨서 극단 선택을 했다기보다는 이제 서서히 뭔가를 알고 있는데 이것을 검찰에 나가서 이야기를 못하게 만드는 또는 안 하려고 하는 이런 것 아니겠죠. 뭐 때문에 저러는 거냐는 이동됐다. 이분마다로 제가 눈길을 끈 것은 3가지요. 첫째는 네이버에 성남FC 후원금 받는데 피의자로 공모번호 적시됐던 사실. 2번째는 쌍방울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쌍방울 김성태 회장 모친상 때 이재명 지사를 대신해서 가서 인사를 하면서 북한과 쌍방울 간의 남북 경협 협력서 조인을 축하한다. 잘 되길 바란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는 몰랐다. 나는 쌍방울 걸 모른다는데 비서실장인 이분이 알았다면 당연히 이재명 당시 지사도 알았던 거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그 대목 하나 있는 거고. 3번째는 GH 문제, GH. 이렇게 경기도 도시개발공사 정확하게 순회동 합숙소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재명 대선 후보 시절에 옆에 지사 시절에 바로 옆집에다가 도시공사 합숙소를 만들어서 연결된 게 뭐죠? 김혜경 씨가 부인 김혜경 씨가 초밥과 샌드위치 30인분을 사서 집으로 배달됐는데 그걸 누가 다 먹었는지 모르겠다는 그 문제란 말이에요. 순회동 합숙소의 책임자였어요. 이분이 경영기획 본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3가지 때문에 뭔가 검찰이 새로운 사실 찾아내서 수사를 했거나 우리가 모르는 그런 게 있는 거 아니냐.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로서는 굉장히 상당한 정치적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 나타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씨는 이 대표를 10년 넘게 행정적으로 이제 보좌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모친상 당시에 당시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신 비서실장의 자격으로 참석을 했던 것으로 또 재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가 나왔지만 사실 이제 측근이라고 하면 김용, 정진상 이렇게 언론들에 이제 언급이 됐었는데 이 전모 씨 같은 경우에는 아예 행정적인 측면에서 최측근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남시장 비서실장에다가 경기도지사 비서실장까지 했다고 얘기하면 최측근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진상, 김용 라인하고는 다르게 좀 행정적, 실무적 차원에서 보좌를 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좀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당대표도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건 이제 몇 가지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성남FC 후원금 의혹 문제, 아마 검찰 조사를 작년 11월 달에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예. 이때의 조사 이후에 성남FC 문제가 다시 불거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상당한 압박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원래 대장동 수사를 진행을 하다가 대장동 수사가 중간에 좀 중단되면서 성남FC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었기 때문에 그 수사에 대한 압박감들이 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GH 합숙소 의혹 같은 경우는 경찰 조사를 했는데 경찰에서도 혐의 자체가 별로 반결되지 않기 때문에 부르지 않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 예.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사실 확인을 해야겠습니다만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 같고요. 이제 말씀하신 이제 김성태 비서실장이 작년 9월 모친상 2019년 5월달에 모친상에 가서 김성태 모친상에 가서 이제 이재명 당대표를 대신해서 갔다라는 얘기가 불거져 나오기 시작을 했었고 최근에 이제 현장 조문 과정에서 무슨 대북 사건 관련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이제 피사실이 공포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서 또 다른 압박감, 그러니까 이중적 압박감을 받았겠죠. 성남 FC 문제랑 그다음에 대북 송금으로 제기되고 있는 쌍방울 문제와 관련해서 압박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 그렇다면 뭐 대체적으로는 첫 번째 대부분 예를 들면 검찰 수사를 받는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는 수사 과정의 강압성 또는 압박감 아니면 본인이 실제적으로 연루가 됐다라고 하는 것들이 뭐 이거 다 추정입니다만 근데 아직까지 지금 유서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단정할 수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서요. 좀 앞으로 경찰 수사 결과들을 지켜봐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 정확한 공식 일정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당연히 공식적인 입장은 내보낼 것 같고요. 어떤 식의 입장이 나올 것 같습니까? 저도 이재명 대표 무슨 입장을 낼지는 모르겠으나 지금까지의 이재명 대표의 쭉 반응을 보면 이른바 척건들의 죽음인데 반응을 보면 글쎄요 어떤 저는 모르겠어요. 다만 이 점은 꼭 지적하시고 예를 들어서 지금 그 김문기 씨 있잖아요. 김문기 전 개발처장의 이 문제 때문에 결국은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예. 우리 지난 3일부터 핵심이 뭐였어요? 부하 직원에서 나 김문기 모른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유동규의 말을 종합해보면은 호주 출장을 갔다. 대면 보고도 막 호주 출장 가서 골프장에서 몇 시간을 같이 있었다. 이재명, 유동규, 김문기가. 왜? 16홀을 가다가 너무 좋아서 다시 유턴해서 11홀부터 다시 쳤다.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반응이라는 것은 직원이라서 몰랐다는 거고 또 재판 과정에서 지금 나온 이야기가 변호인의 말이긴 하지만 그럼 몇 번 봐야 안다는 겁니까? 라고 되묻는 이런 행태. 또한 유동규의 지금 아까 자살하려고 약을 먹었다고 들었습니다 하는 대목도 알고 보니까 유동규의 본인의 말에 의하면 김용이 전화해가지고 야 뭐라도 먹고 병원에 입원해라고 해서 자기가 다른 거는 못 먹고 상한 김밥하고 요구르트를 먹고 실려갔는데 병원에서 별거 안 일어나서 아침에 나가는 바람에 검찰에 잡혀갔다 이런 대목이잖아. 이런 대목을 보면 뭔가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대목이 다 하나하나가 다 깨져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척건에 관한 한. 그래서 저는 뭐 어떤 입장을 낼지는 모르겠으나 이번만큼은 아마 좀 뭐 정직하다는 표현보다는 솔직한 자기 심정을 좀 토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 대표의 오늘 공식 일정을 보면 이 경기도에서 이 경청 투어에 나설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하루 전에 이제 초대 비서실장이 사망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했는데, 자,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뭐 이런 그 공식 일정을 그대로 이어갈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뭐 좀 중단을 하고 다른 입장을 낼 것으로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상황에서 민생 투어를 한다고 해서 민생 얘기를 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아마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이재명 당대표의 입장은 좀 나와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제 계속 지금 언론에서 예를 들면 이재명 당대표 사건과 관련해서 5번째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극단적 선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분이 어떤 사유인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5번째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무리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중에 한 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가 볼 때 경찰 조사에서 병사로 확인이 된 상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예를 들면 프레임을 짜는 건 좀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그분들의 죽음 어떤 극단적 선택 문제와 관련해서 정치적인 활용이 되는 문제는 좀 저희가 좀 자제를 한다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의아심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왜 소위 이재명 당대표 수사와 관련해서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당대표의 설명도 필요합니다만 또 한 측면에서 저는 검찰이 빨리 좀 수사를 갖다가 종결하고 기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특검 같은 경우 수사를 하게 되면 대부분 3개월이면 다 끝납니다. 제가 알기로 60여 명 이상의 검사가 동원이 됐고 그다음에 330여 차례의 압수수색이 됐고 검찰 스스로가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고 검찰총장의 입으로 얘기를 한 사안입니다. 좀 그렇다면 계속 이런 예를 들면 수사가 벌어지게 되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변인들에 대한 수사가 계속 벌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상당한 압박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좀 그렇다면 이 정도까지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수사를 거의 한 8개월, 1년 정도 진행한 거거든요. 저는 빨리 이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를 종결하고 기소를 해서 검찰이 수사하는 이유의 핵심적인 이유는 유무죄를 판단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를 오래 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수사가 됐다는 생각이 들고 검찰이 그런 의도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다만 수사가 장기화되다 보면 그 수사 과정에서 압박감을 받을 수도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어떤 파열음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전 수사를 종결하고 빨리 기소를 해서 재판정에서 유무죄를 판단하게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반면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소위 검찰의 문제다라고 말씀하실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공감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명하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정치권에서도 이제 입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유승민 전 의원이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뭐 죽음의 행렬을 당장 멈춰야 된다. 정치고 뭐고 다 떠나서 인간으로서 더 이상의 희생을 막아야 할 책임이 이재명 대표에게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모든 게 내 책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유승민 전 의원 말이 맞죠. 그런데 지금 이 대표 중에서 잘 보셔야 될 게 유동규라는 분이 자 3월 30일 이달 말에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요. 나와서 검찰의 진술에도 질문에 답을 할 테고 이재명 대표 변호인의 반대 질문에도 답을 할 텐데 상세하게 그간의 과정을 설명할 거는 김문기를 알 수밖에 없는 상황. 모른다고 한 게 왜 말이 안 되는지를 판사 앞에서 계속 이야기할 거라는데 뭐나. 지금 어제 나온 이야기가 김용의 정치자금법 재판에 가서 증인으로 한 이야기가 계속 더 화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화제가 됐어요? 자기는 이재명 당시 지사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등법원에서 유죄인데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 받으면 얼마나 억울했던지. 근데 이재명 후보 지사를 지키기 위해서 광화문에 가서 분신할 생각까지 했다. 나 그런 사람이었다. 이재명을 위해 살려고. 그런데 자기가 모든 걸 책임을 떠넘기게 되니까 떠맡게 되는 상황 때문에 배신감 때문에 사실관계를 이야기한다라고 하고 있고 또한 2014년에 이재명 시장 성남시에 재선된 이후부터 정진용, 김용, 유동규는 의형제를 맺고 이재명 시장 대통령 만들기에 올인했고 그 자금으로 대장동 돈을 했다. 김만배도 끼었다. 김만배는 원래는 700억 주기로 했는데 돈 달라고 하니까 다른 생각이 나는지 적게 준다 그래서 나중에 428억이다. 이게 취지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재판 과정에서 자 선거법 재판에 나오죠. 김용 정의당 재판에 나오죠. 이런 대목에 대해서 판단을 좀 해봐야 된다.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검찰의 강압 내지는 조작 수사론으로 방어할 수 있겠느냐는 대목은 좀 심사숙고를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체포동의안이 이제 가까스로 부결된 이후에 이재명 대표 리더십이 이제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전 비서실장까지 이제 죽음을 발생을 한 상황입니다. 자, 이 돌파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찾을 돌파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지금은 돌파구를 찾고 말고 할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에 비서실장을 한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본인이 공감하고 조문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계속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떤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부분들이 정치화되게 되는 측면들이 꽤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오히려 더 문제들을 더 힘들게 만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당대표가 앞으로 이제 소위 이재명 당대표가 얘기하는 검찰 리스크,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사법 리스크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이 재판 과정에서 실제로는 무죄를 입증할 수밖에 없는 무죄를 입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외에는 뭐 누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옳다 그러다라는 얘기를 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면 유동규 씨의 김용 씨 재판 과정에 들어왔던 내용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면만 계속 이제 언론에 나오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재판부에서 문제 제기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왜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느냐? 2021년도라고 얘기하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왜 6월 초, 8월 초 이런 얘기가 나오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재판부에서 골판지에다가 돈을 넣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어떻게 외투에 들어가냐 또는 뭐 어떻게 그게 세 개가 종이봉투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위 그것이 예를 들면 유동규 씨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유동규 씨의 진술만으로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입증할 수 없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또 정반대로 받지 않았다 또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재명 당대표 또는 정진상 그다음에 김용 씨가 재판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입증하는 이런 좀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당내 이제 비명계에서도 이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를 향해서 사법 리스크 해법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있죠. 김종민 의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결은 하더라도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이대로 가면 민주당 총선 어렵다.
이재명 대표가 고민해달라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가결표도요. 이재명 대표가 미워서 가결했겠습니까? 이대로 방탄정당에 누명을 쓰고 민주당이 갔다가는 민주당이 정말 위험하다.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만약에 민심이 다 돌아서 갖고 우리가 내년 총선 어려워지겠다 이러면은 또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비명계 의원들의 이제 반발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전모 씨 측근의 죽음으로 인해서 비명계 의원들의 목소리가 좀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당연하죠. 지금 뭐 김종민 의원이 이야기했지만 내년 총선에 그러니까 지금은 강한 지지자들이 뭐 극렬 또는 강성 또는 극성 또는 열성 지지자들이 지금 당을 에워싸고 이재명 대표를 옹이하면서 다른 현재 비명계 의원들을 압박하고 있지만 배신자 색출한 이름으로 시간이 갈수록 내년 총선을 앞두고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올해 가을 연말까지 그걸로 버텨낼 수 있겠느냐 그런 대목은 남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속 재판 과정에서 다른 이야기 나오고 매일매일 언론에서 새로운 사실을 쏟아낼 텐데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말이죠. 저는 뭐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총선에서 어려워진다고 생각하면 의원들이 버텨낼 수 있어요.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가면 민주당은 최소합니다만 분당이냐 아니면 비대위 체제냐 분당이냐 아니면 정치적 약간 절충이냐 합의한 지분 인정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전 제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일찍 자 그러면 이른바 질서 있는 퇴각이라는 명분 하에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고 어느 시점에 정확하게 내려놓고 지금의 최고위원들의 합의 끝에 내지는 친명과 비명이 어떤 생각 정치적 지분을 나눠서 비상대책위를 만들어서 공천 과정을 이끌어가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어느 정도 영향력을 인정해주는 또 당연히 비명계의 현실적인 힘도 인정해주는 이런 방에 갈 수 없는 건 아니겠느냐 저는 생각은 드는데 그 지점도 지금 봐서는 이재명 대표는 대표직을 내놓을 생각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여서 이렇게 되면 비명계 입장에서는 정말 이거 우리가 극단적 선택을 해야 되는가 하는 소리가 밀리게 되는 거예요. 그 시점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